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물리 상식 중 하나가 바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이죠. 학교 때부터 배운 이 개념은 우리 일상엔 꽤나 당연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상식을 뒤흔드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만약 우주 초기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과 달랐다면 어떨까요? 혹은 우주의 어느 시점, 어느 공간에서 빛이 다른 속도로 움직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들은 결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대 우주론에서 풀리지 않은 난제를 다루는 대담한 시도입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핵심 포인트는 우주 초기의 모습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빅뱅 직후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빠르게 팽창했다는 점에는 비교적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가 매우 균질하고 평탄하다는 관측 결과가 우리에게 큰 수수께끼를 안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 곳곳을 관측할 때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비드로도 정보를 교환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 영역들조차도 밀도와 온도가 거의 균일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로 지평선 문제라 불러요. 우주가 그렇게나 빠르게 또 균질하게 팽창했다면 어떻게 사방이 서로 대화조차 못했을 거리의 영역들이 거의 같은 초기 상태를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적 해법이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우주 초기의 빛보다 훨씬 빠른 극단적인 급팽창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 인플레이션 덕분에 우주는 한때 서로 상호작용 가능한 작은 스케일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전 우주가 균질한 상태로 쫙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이론은 상당히 정립된 우주론적 패러다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학이 그렇듯 단 하나의 패러다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론자들 중에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독특한 가설을 들어 이 문제에 접근한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빛의 속도가 현재보다 훨씬 빨랐다면 먼 거리에 있는 영역들끼리도 상호작용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없이도 균질한 초기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존 모페드는 1990년대 초반 초기의 빛의 속도가 10의 30승 m/s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빨랐다는 발상을 제안했습니다. 또 알브레이트와 마게이조 같은 물리학자들도 또 다른 버전의 VSL 이론을 제기한 바 있죠. 하지만 이 VSL 이론들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를 바꾸는 건 단순히 한 상수값을 살짝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는 물리학의 기본 구조, 특히 로런츠 대칭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런츠 불변성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근간을 이루며 이를 어긋나게 만들면 시공간의 균질성과 등방성, 그리고 인과관계의 본질적 이해가 위태로워집니다. 게다가 빛의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우주 전체의 시공간 구조, 진공의 성질, 미세한 상호작용의 균형 등을 모두 건드려야 하기에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부터 양자장론까지 폭넓은 분야의 파급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측정하고 사용하는 거리, 시간, 그리고 물리상수의 정의 역시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m를 정의할 때 빛이 진공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죠. 빛의 속도가 바뀌면 길이 단위, 시간 단위의 정의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빛의 속도 변화를 논한다는 것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틀을 재정의하는 도전적인 일입니다. 실험적 증거는 어떨까요? 현재까지 우리가 축적한 관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관측 가능한 시대와 범위 내에서는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GPS나 인공위성에서의 정밀 측정, 원거리 광학 관측, 초신성의 폭발 시점과 빛 도달 시간, 은하 군집의 분포, 물질, 반물질 비대칭성 등 수많은 관측 자료가 매우 정밀한 수준으로 빛의 속도 불변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VSL 이론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시도 자체는 전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주 초기 극한 환경에 대한 이해, 양자 중력 이론의 미발달, 그리고 지금보다 더 높은 에너지 스케일에서 벌어졌을 우주물리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인류는 우주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정답을 모두 가진 것이 아닙니다. VSL 이론은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놓친 퍼즐 조각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동향을 보면 극초기 우주에 대한 대담한 가설들이 계속 등장하고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들 가설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실험 제안을 내놓습니다. 극한적 환경에서의 편광 측정, 새로운 중력파 신호 분석, 초에너지 광자 관측 등이 잠재적 탐색 경로입니다. 일상생활에선 이 문제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당장 내일 빛의 속도가 바뀐다면 스마트폰 GPS 정확도가 흔들릴까요?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 통신망, 네트워킹 기술은 결국 빛의 속도를 전제로 설계됩니다. 빛이 현재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고정밀 계측 장비부터 경제 전반에 걸친 물류, 금융거래 타이밍까지도 재정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현재로선 단순한 가정일 뿐이지만 이런 극단적 변화를 상상해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기술과 제도가 얼마나 기본 물리 상수에 의존하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경제 및 과학기술 전반에서 표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하는 순간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빛의 속도 변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우주론에 있어서 기상천외한 시도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법칙을 정말로 다 이해했는가? 우주 초기 조건을 설명할 다른 길은 없는가? 물론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미 많은 관측으로부터 간접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VSL 이론은 현재로선 설득력 있는 관측 증거 없이 비주류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과격한 상상을 통해 새로운 진실에 접근합니다. 빛의 속도를 둘러싼 이러한 이론적 공방과 논의들은 결국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끝없는 호기심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앞으로 더 정밀한 우주 관측,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 그리고 양자 중력에 대한 획기적 이론이 나오면 우리는 빛의 속도라는 이 확고한 기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일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 동시에 이론적 상상력이 실제 관측과 만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